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지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집 짓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 집 짓기 플로어 차트에 의해서 첫 번째 설계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설계사가 선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이제 평면이랄지 그 건축주의 그 요구사항을 일단 한번 전달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 보통 그 골조공사를 뭐 어떤 형태로 할 건지, 뭐 철근 콘크리트냐, 목구조냐, 뭐 ALC냐, 뭐 이런 그 구조 형식을 제일 먼저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 이제 설계사를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사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건축주랑 미팅에서 제일 먼저 건축주 요구사항 중에서 뭐냐면은 평면관계, 인면관계도 하겠지만은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이냐, 목구조로 할 것이냐, 이런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유튜브나 이런 인터뷰 사항을 보면은 일반 그 건축주,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몇 가지 봤는데, 또한 이제 그 목구조를 한다라든지 현장에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내 집 짓기, 특히 그 단독주택의 구조 형태는 뭐 어떤 형태가 있는지, 어떤 형태의 특장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설계사가 선정이 되면은 계획 설계라고 실시 설계를 하는데, 바로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일단은 구조 형태가 결정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조공사는 어차피 착공을 하고 2단계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일단 설계 단계에서 구조 형태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목구조냐, 철근 콘크리트조냐, 아니면 기타 어떤 구조가 있는지, 일단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개략적으로 자기가 또 선호하는 구조 형태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구조 형태를 알고 있겠지만은 예비 건축주들께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성행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조, 그리고 경량 목구조, 이 정도, ALC 블록조, 이 정도를 알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 단독주택, 특히 그 소형 건축물에서 구조 형태가 어떤 구조 형태가 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게 어떤 구조가 좋다 나쁘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리고 그 공법의 문제점은 뭐냐,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공법에 어느 공법이 공사비가 높냐 낮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일단 감안하고 내용의 종류,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어떤 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흔하게 적용되는 공법이 철근 콘크리트조겠죠. 철근 콘크리트조는 비교적 스판이 큰 스판에 많이 적용하는 것이 장점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주택에도 지하실이 있는 부분은 이제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를 하는 게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평지분 같은 경우, 이렇게 박공 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리할 수가 있겠죠. 철근 콘크리트조가.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현장 타설 시 공사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시방의 건축공사 시방에 의해서 철근 내미권 타설이나 양생이나 해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오지에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내미권의 수급의 문제,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는 구조 및 시공에 관한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됐죠. 오랜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됐기 때문에
도면이나 구조 검토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구조적으로 좀 안전성이 있고요. 제일 이게 아마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구조적 안정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ALC 브록이 있는데, ALC 브록은 좀 구조적으로는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스라브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창호주의의 그 인방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조 보강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조적식으로 쌓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쌓기를 하는 그 기능공의 그 기능도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될 수가 있고, 이런 좀 단점이라 할까,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당연히 이제 구조적인 보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뭐 특장점은 단열 및 불연 성능이 우수하고 흡수율로 인한 뭐 문제 보완, 마감재, 환기, 뭐 이런 종류의 단점이냐 장점이냐 이건 아니고 좀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랑 목 구조가 있는데 비교적 이게 좀 적은 규모에 적용하는 것이, 적은 규모의 주택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특히 문제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문제점은 경량목 구조에도 중단열을 하고 외단열을 할 경우에는 뭐 이건 해당이 안 되겠지만, 보통 경량목 구조에는 이제 중단열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른 공법에 의해서 좀 저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열 보강이, 이제 외단열 쪽에 단열 보강이 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아주 건실하게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시공하는 현장도 많이 봤지만은, 일반적인 대다수의 현장을 보면은 그 벽체 그 스터드하고 뭐 토대나 뭐 이런 부분에, 이음 부분에 대한 그 보강 철물을 많이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구조적인 검토가 된 건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량목 구조에 대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점이라고 보면 구조 시공에 대한 시방이 좀 부족하다. 이게 뭐 미국이나 그 캐나다나 어떤 유럽 쪽에서 이제 그 공법이 전해오면서 그쪽의 시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구조적인 시방을 적용을 해서 한국에서 시공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건네와서 이제 막 생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저렴하게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좀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 미흡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구조도나 이런 게 굉장히 일반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경량목 구조는 그런 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목 구조는 이게 내부 마감이 이제 노출이 되고 이런 좀 미적인 감 측면에서는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이제 일본에서 주로 이제 이게 생산을 해서 오는 과정을 이제 보면서 다소 이게 좀 공사비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게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건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견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목 구조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보는데, 그 생산, 그리고 또 특히 이게 경량목 구조나 중목 구조나 또 국내 우리의 그 목재의 그 생산이나 이런 거를 봤을 적에는 좀 불리한 입장이 아니냐, 목재가 많지도 않고 그런 쪽에서 보면은 좀 불리한 공법이 아니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량철 구조, 뭐 철골 구조, 경량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에서 이제 많이 이제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경량 구조로 한다 그러면은 경량 목 구조나 경량 철골 구조는 다소 이제 뭐 스판이 좀 적은 이제 규모의 그 주택에 이제 적용하기가 좋은데,
경량 목 구조냐 경량 철골 구조냐 그러면 저는 차라리 경량 철골 구조가 훨씬 더 구조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조족조가 있고 뭐 블럭조가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 많이 요즘엔 사용을 안 하는 이제 구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IP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이게 다소 지금 많이 일부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 패널이죠. 구조 패널. OSB 합판을 대고 단열재를 합기를 해서 이제 이런 패널을 만들어서 이 패널을 이제 바로 구조재 겸 벽체 겸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도 뭐 유럽이나 독일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행하는 이제 공법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거를 생산하는 시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한두 군데 업체는 이 패널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단열이나 뭐 어떤 공정의 단순화나 이런 걸 봤을 적에 굉장히 저는 이거는 좀 좋은 공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CF 인슐레이션 콘크리트 폼 해가지고 이제 뭐 양단열 폼이라고도 하는 거죠. 양단열 폼. 그 단열재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이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공법인데 굉장히 이 공법도 저는 좀 좋은 공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LT라는 공법이 있죠. CLT. 이거는 이거 공항목재라고도 하는데 이 공법도 굉장히 저는 좋은 공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목재의 수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 CLT 공법으로 해서 10층, 15층 아파트도 지금 이제 지어지는 그런 오래전부터 아마 한 10여 년 전에부터 아마 그런 10층 이상의 이제 고층 건물에도 이 CLT 공법으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하고 싶은 게 하이브리드 공법이죠. 하이브리드. 일단 하이브리드 공법이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톱나무, 황토벽돌 이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내집 짓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AAC 브로, 경량 목구조 이렇게 단정해서 꼭 구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층이 있으면은 지하층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하고 이 부분은 목구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ICF 이제 양단열 요게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거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좀 이거도 이제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이 단열재 거푸집이죠. 이제 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단열재 거푸집인데 양단열로 해서 굉장히 좋죠. 이건 단열 기밀이나 단열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는 바람직한 공법인데 이제 이것도 제조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거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 공장이 있으면은 굉장히 저는 이런 공법이 굉장히 좀 선호되는 공법이다. 아니 좀 장려하고 싶은 공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예를 들어서 1, 2층 하고 지붕은 만약에 박공 지붕이라 그러면은 이건 목구조로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공법이 되겠죠. 그래서 꼭 공법은 한 가지 내가 집 짓는데 1층, 2층인데 그걸 꼭 한 가지 공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해서 두세 개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스판이 길면은 이제 또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아이조이스트라 그래가지고 길게 한 10m까지도 이렇게 이제 목재 OSB 합판하고 목재하고 접목시켜가지고 고역화를 하는 이러한 이제 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재도 지금 국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공법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철근 콘크리트는 조금 스판이 크고 규모가 큰 그리고 또 특히 지하실이 있는 데일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다소 적은 규모 스판도 좀 적은 스판인 경우에는 경량 목구조 공법을 하는데
중단열만 하지 말고 꼭 그 외단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게 많이 좀 쓰는 것 같고, 이제 그 SIP 공법도 많이 좀 이제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ICF 양단열 거푸집 이 공법도 많이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하이브리드 공법 그 예비 건축주분들께서는 좀 인지를 하시고, 굳이 나는 꼭 목구조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설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사가 이제 평면이고 이제 다 정해지면은 그 스판이나 이런 구조를 보고 형태를 보고 어떤 구조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설계사와 함께 의뢰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느 그 건축주분께서 이제 내 집을 짓고 입주를 하셔가지고 입주하신 다음에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나는 경량 목구조로 지었는데 굉장히 우리 집은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왜 사실은 건축에서는 뭐 따뜻하다, 좋다, 튼튼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왜 따뜻한지 아니면 왜 튼튼한지 왜 좋다라든지 왜라는 게 항상 붙어야 되거든요. 따뜻하다 그러면은 경량 목구조로 해서 따뜻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건 구조 형태의 하나일 수가 있는 거죠. 경량 목구조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경량 목구조를 했는데 외단열을 좀 두껍게 했다. 뭐 200mm 정도 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굉장히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타당성이 있는데, 그냥 경량 목구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따뜻하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하면은 예비 건축주들께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경량 목구조로 하면은 굉장히 단열이 잘 되는구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단열은 이제 별개의 문제이죠. 철근 콘크리트로 하든 경량 목구조로 하든 경량 철골로 하든 단열은 뭐 별도의 단열을 얼마큼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집이 따뜻하냐 안 따뜻하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나는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했기 때문에 집이 춥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정도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조는 구조일 뿐이다. 그래서 이 구조 형태에 따라서 집의 크기나 스판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구조로 하면은 공사비가 적게 든다, 어떤 구조로 하면은 집이 따뜻하다 아니면 춥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좀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